자, 법왜곡죄가 조문이 어떻게 돼 있느냐. 조문은 이제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오고요. 이번에 통과된 법왜곡죄. 그러니까 이제 형법에 122조에는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유기 안 하는 부작위, 이게 직무유기죄죠. 그게 징역 1년 이하. 123조는 적극적으로 직무수행을 나쁘게 하는 거, 그게 직권남용죄죠. 그게 123조. 이것은 징역 5년 이하. 벌금도 가능하고. 근데 이제 공무원이 법을 왜곡했다. 이것은 123조의 2에 이제 신설했습니다. 형법 123조의 2. 이게 좌우가 이렇게 전도돼서 나타나죠. 네. 123조의 2. 그런데 이제 이 형사사건에서 수사관, 판사, 검사, 형사사건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도록 지금 돼 있고, 이 판사, 검사가 법을 왜곡했다. 쉽게 말해서 이 뭐냐? 형사사건에서 해야 될 일을 안 해가지고, 죄 없는 사람을 죄가 있는 걸로 뒤집어 씌웠다. 또는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죄가 있는데 무죄로 빼줬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이제 직무유기, 해야 될 것을 안 해서, 두 가지 나쁜 짓을 하는 경우. 또, 이제 이것은 이제 직무유기죠. 직권남용. 할 일을 위법하게 나쁘게 직권남용을 해서 자기죠, 자기를 통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내서 이재명 잡아넣어라. 또는 있는 죄인데 무죄다. 윤석열이 석방하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전체적인 이제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이해가 쉽습니다. 법 전문만 보면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네. 이해를 쉽게 해야 된다. 그래서 법왜곡이라는 것은 결국 형사사건에 수사관, 판사, 검사가 직무를 유기해서 만들어지는 법왜곡, 직권을 남용해서 만들어지는 법왜곡이 있다. 그런데 지금 조희대의 작년 5월 1일 희대의 난 이런 것은 이제 시간은 흘러갔다 과거가 됐죠. 그런데 지금 법을 만들어서 과거로 돌아가서 처벌을 한다. 그러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형벌은 소급 금지 원칙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지금 고발해서 처벌할 수 있느냐? 그게 궁금하다. 제가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완전히 종결된 그런 범죄가 아니고, 그것은 즉시범위라 한다. 절도. 1년 전이다. 1년 전에 즉시 종결되는 거죠. 즉시 종결되는. 그것은 과거로 돌아가서 새로 만든 법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소급 금지. 진짜 그런 소급 입법이다 하면 진정 소급은 금지된다. 안 된다. 그게 아니고, 과거에 범죄가 기수가 됐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위법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즉시범이 아니고 계속범이라고 하겠죠. 계속범. 범죄가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다. 이거예요. 진행 중이다. 그래서 현재 법을 만들어서 처벌할 수가 있다. 현재도 진행 중이니까. 그래서 이 전체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과거의 범죄 시점부터 지금까지 진행 중인 그 범죄에 대해서 계속되고 있는 걸 다 처벌할 수 있다. 신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즉시범이 아니고 계속범이라 한단 말이죠. 계속범. 네, 이것은 부작위인 경우에 되는 겁니다. 직무유기. 직무를 안 하고 있어. 법은 하라 돼 있는데 안 하고 있어. 그 안 하는 위법 상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직권남용은 위법한 나쁜 짓을 했어. 그것은 과거에 즉시 끝나버리죠. 그래서 소급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부작위, 직무유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해버려. 부작위. 그 위법 상태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뭉뚱그려서 하나의 범죄로 새로운 현재 법을 만들어서 처벌할 수가 있는 것이다. 네. 그 구체적인 판례를 보여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법 조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형법 123조. 법관, 검사, 범죄 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이 타인에게 희대의 난을 가지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법관 조희대, 그리고 대법관이 타인에게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위법부당하게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이 권익을 대통령 출마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제가 읽어보는 겁니다.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다음 행위를 하게 되면
다음에 짓을 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한다. 10년 이하 엄청난 겁니다. 네. 이제 필요한 부분만 읽어보면 여기에 이제 직권남용 행위를 한 게 있고 직무유기 해야 될 일을 안 한 게 있단 말이에요. 읽어보면 자 1호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이거는 직권남용이죠. 하거나 이거는 과거에 즉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적용해야 될 법령임을 알면서도 형사소송 법령에 7만 쪽에 달하는 소송 기록을 꼼꼼히 읽고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판결에 참여해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돼 있죠, 법령은. 그런 작위 의무를 규정하고 있죠. 적용해야 될 법령이 있음을 알면서도, 대법관이면 당연히 알지. 7만 쪽 읽어봐야 된다. 그런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법을 적용 안 해버려. 부작위죠. 부작위. 예, 직무유기죠. 그것은 현재도 위법이 계속되고 있죠. 부작위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예,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이제 확실한 건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부작위죠, 부작위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그 부작위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면 전체를 한 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가 있다 이거죠. 다만 그것이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인 판단이다. 합리적인 재량이었다. 그때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작년 5월 1일 날 벌어진 그 짧은 시간에 7만 쪽 다 읽었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다. 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맞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난리가 났던 거죠. 예, 그렇다면 법의 그 판단의 기준은 대법원의 70년간의 기준이 건전한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 정의의 관념,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법을 해석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여기에 해당하죠. 합리적 재량이 아니다. 다시 읽어보면은 의도적으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이거죠. 미쳤다. 적용해야 될 법임을 알면서도 실존적으로 꼼꼼히 읽고 검토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 직무유기. 예. 이 경우에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딱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것은 작년 5월 1일이었다. 그 소급 아니냐? 그것이 현재도 그 위법 상태, 부작위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 처벌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는 게 대법원 종전의 많은 판례다. 종전에는 법의국제는 없었기 때문에 무선죄에 대한 판례, 직무유기에 대한